여러분, 집중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것, 그 이상은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많은 선택지와 요구들 속에서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 갈래로 찢어진 종이처럼 말이죠.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지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이의 삶에 빛을 밝혀주는 소중한 행동입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집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탐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집중을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들의 질과 양으로 정의한다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가장 집중력이 높은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그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요소일 뿐이죠. 이 집중에 대한 이해는 마치 잘 숙성된 와인과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맛으로 느껴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고 미묘한 향과 풍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경험도 그랬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집중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얼마나 다층적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집중은 조직의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한 해에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리더인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 5가지 중에는 분명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팀원들에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려주지 못한다면 제가 가진 넓은 시야와 맥락 없이 그들이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필요한 모든 것을 삭제하는 힘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략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한한 기회 앞에서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술이며 전략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집중은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이 쏟아부은 노력에 비해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즉 레버리지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멀티태스킹이라는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는 그 반대를 말해줍니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주의를 전환할 때마다 우리의 효율성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단 2가지 일을 번갈아 하는 것만으로도 효율이 7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5가지 일에 울리는 스마트폰, 아이들의 부름까지 더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중요한 진실입니다. 팀에 5명의 인원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개의 다른 문제에 각 1명씩 투입하는 대신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장 시급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4개의 문제, 즉 4개의 불은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강력한 긴급성을 부여합니다. 그 압박감 덕분에 우리는 더 빠르게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5가지 일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 동시에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모든 것을 끝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너무나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종 추상적인 현실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직장을 잃으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고 다시는 취직하지 못할 거야. 결국 노숙자가 되고 말겠지. 와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막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저는 서비스 기반의 사업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데 꼭 돈이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진 것이 없다면 가진 것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제1원칙입니다. 돈의 제1원칙은 무엇일까요?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복잡한 투자 이론도 필요 없습니다. 이 첫 번째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돈의 제2원칙은 그렇게 남은 돈을 더 많은 돈을 버는 곳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초심자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들이 더 부유해지는 방식, 즉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버는 패시브 인컴을 처음부터 따라 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부자들이 패시브 인컴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들이 깨어있는 동안의 시간을 활용한 액티브 인컴 창출 능력을 이미 극한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투입할 시간이 없기에 필연적으로 수동적인 투자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하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의 액티브 인컴 창출 능력은 아직 최대치에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액티브 인컴에 대한 투자는 패시브 인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과 낮은 위험을 보장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현명하고 위대한 투자는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 자신의 기술, 당신의 역량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기술이야말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궁극의 방어 수단입니다. 세상의 화폐가 달러에서 조개 껍데기나 비트코인으로 바뀐다 한들 실력 있는 의사는 여전히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과 교환할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세상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에게 보상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S&P 500에 투자하지 말고 SME 500에 투자하라. 여기서 SME는 바로 나 자신을 의미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100만 원의 여윳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운 좋게 30%의 수익을 얻었다고 칩시다. 당신의 돈은 130만 원이 됩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 100만 원으로 당신의 수입 창출 능력을 높여줄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당신의 수입이 2배가 된다면 연말에는 130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모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십만 원의 차이가 아닙니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차원의 차이입니다. 빨리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더 빨리 가난해지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자체를 원하지만 그 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은 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교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른다면 당신이 가진 돈은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의 의지에 빨리 부자가 되려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일 뿐입니다. 당신의 평판을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은 1년 전, 5년 전에 당신이 했던 행동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당장의 보상 없이 씨앗을 심어야 하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것들을 기꺼이 포기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와 맞바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대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당신이 그 가격표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격 자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성공의 대가가 너무 많은 시간과 실패,
이염을 요구한다며 불평합니다. 그리고는 현실과 마주하기보다 자신의 무력함을 외면한 채 지하실의 비디오 게임 속으로 후퇴해버립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모든 것은 내 잘못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당신의 통제하에 들어옵니다.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당신이 누구와 어울리고 어디에 사는지를 바꾸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을 삶에서 삭제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당신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일단 원하는 것을 알았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억만장자들은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명확하게 봅니다. 그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더 잘 예측해왔기 때문입니다. 저의 유일한 목표는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더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수록 그 현실 속에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임종의 자리에서 후회를 합니다. 후회는 그 순간에 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6개의 다른 삶을 살았더라면 하고 바랍니다. 음악가로서의 삶, 완벽한 남편으로서의 삶, 최고의 사업가로서의 삶. 후회의 본질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았더라면 하는 욕심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생의 본질인 기회비용을 왜곡하는 생각입니다. 인생은 현실적으로 트레이드 오프, 즉 하나를 얻기 위해 다른 하나를 포기하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내가 가진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내렸을 뿐입니다. 다른 결과를 바란다는 것은 다른 의사결정 방식을 가진 다른 사람이었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다면 제 인생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아내와 시간을 더 보냈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했던 다른 것들의 대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당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선택의 대가를 기꺼이 치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바로 당신이 선택하고 집중한 위대한 결과